자, 안녕하세요. 이거 CJK님이 지금 제가 저번에 이렇게 써드렸던 거. 그러니까 가장 위험할 때가 컨버전 할 때라고. 그래서 그때 노트 해놓은 거 이렇게 마크해서 카페에서 올려주셔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거 그때 전에 여기 오르거나 내리는 추세는 다이버전스. 그 오름과 내림 후에는 컨버전. 다이버전스가 컨버전 이거는 이게 뭐 영상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차트 배우면서 이제 좀 알 것 같을 때 아는데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뭘 몰라서 그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았는데 맞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씁니다, 읍니다. 이 문장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학교에 갔습니다만 학교가 문을 닫아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컨버전이라고 이 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생기는 게 다이버전스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와 이평선 간의 거리가 벌어지죠. 이게 다이버전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긴 장기 이평선과의 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기에서도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왜 낙폭과대 볼 때 뭐 언제쯤이었지?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적어도 17선까지는 반등한다. 제가 이렇게 확 떨어지면 적어도 17선까지 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8일선은 갈 거고 8일선 클레임하면 17일선까지는 갈 거다. 이게 낙폭까지 했을 때 제가 왜 저점에서 살 때 못 가도 8일은 일단 갈 거고 그 다음에 17일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할 때 그게 이제 낙폭과대 다이버전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버전스를 보면서 그러면 얼마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로 뭐 이것만 그것만 하나 이게 딱 단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왜 제가 설명드릴 때 외봉과 쌍봉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얘가 봉이 하나 생겼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봉이 이렇게 생겼지만 얘는 쌍봉이죠. 어쨌든 쌍봉이죠. 그래서 확인하면서 내려가면서 저점 안 깨고 다시 올랐죠. 여기서 이렇게 트레이딩 레인지 만들면서 올랐죠. 올랐는데 요 폭하고 요 폭하고 그러니까 요 산과 고래 폭하고 이 바닥의 높이하고 같거나 이쪽이 더 크면 얘는 외봉이다. 얘가 외봉이면 얘를 확인하러 간다 라고 보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면서 얘를 뚫었죠. 뚫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 하나 만들고 또 하나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컨버전 한 거예요. 상승했는데 여기에서 요거 봉 하나 만들고 요거 봉 하나 만든 게 이게 외봉이죠. 외봉이면 외봉 고점을 뚫으면서 다시 만약에 올랐는데 요만큼 폭보다 참네. 요 폭보다 만약에 이렇게 올랐던 게 얘가 이게 더 작으면 이게 만약에 더 작았으면 얘가 쌍봉이 돼요. 근데 이거보다 얘가 컸죠. 외봉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요 골짜기에다가 요거 고점 쳤을 때 얘는 작죠. 그러면 얘는 뭘로 봐요? 얘는 그러면 요거 봉의 쌍봉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서 쌍봉으로 보면 요 쌍봉 만든 여기 요 자리 이거를 테스트하면서 이걸 깨는지를 저는 봐요. 근데 안 깨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다시 만들면서 요 폭, 그러니까 요 컨버전 한 거보다는
컸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요 폭보다는 얘가 작았죠. 얘가 더 크죠. 요 폭이 이 폭보다 더 크죠. 그럼 얘를 뭘로 봐요, 저는? 쌍봉으로 보는 거야, 나는 얘를. 얘가 딱 보면 그냥 외봉이잖아요. 근데 얘가 쌍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쳐서 올려서 여기 다시 고점 테스트하면서 만약에 이 폭보다 얘가 더 큰 상승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그러면 여기 외봉을 한 번 더 보는데 보통 그렇게 가려면 여기 이 구간이 좀 길어요. 컨버전 구간이 길게 가거나 이렇게 다이브 뭐지? 갑자기 디센딩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센딩으로 이렇게 가다가 확 치고 올라가거나 이런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어센딩이나 요것도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얘 플래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플래그라고 볼 수 있고 얘도 이렇게 플래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저는 컨버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얘는 일봉에서 탈일선을 타고 올라갔지만 작은 시간봉에서 보면 이 구간이 컨버전 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얘를 8월 근데 4시간을 하면 8월 하려면 이게 다시 세팅해야 돼.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딱 이게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이게 플래그인 거 아시겠죠? 얘는 디센딩이었고 얘는 이게 웨지 패턴이었고 그래서 플래그 만들고 웨지 만들고 삼각 수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간다든지 치고 페이크해서 이렇게 내린다든지. 그래서 제가 가장 실수를 했던 구간은 그러니까 얼만큼 올랐다가 얼만큼 이겨냈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는 여기 고점이구나. 여기서 풋 때려. 이렇게 하면 스퀴즈나 확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잃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올랐을 때 여기가 단기 탑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여기 피곤했으니까 200선 뚫고 피곤했으니까 내릴 수 있는데 그럼 내리려고 할 때 어디를 깨야지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딱 만든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작은 시간에서 보면서 이거 오늘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요런 자리 됐을 거예요. 그 408인가 그거 깨는지 안 깨는지 보라고. 근데 오늘 테스트하고 그냥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직 안 깨졌어요. 내일 깨질지 언제 깨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직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깨지면 저는 하방으로 안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익절은 하죠. 시그널을 주면 익절은 하죠. 그런 구간이 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제가 왜 30분에 짧은 거에서 단기 트레이닝 할 때 30분 봉 같은 데서 이평선 다 장기까지 다 뚫고 올라갔다 눌렸다가 내려가지고 다시 뚫고 올라가서 내린 자리 그런 자리 이렇게 내렸다가 다 뚫고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서 딱 지지받는 요런 자리는 매수 자리.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왔잖아요. 치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여기가 기준되는 데 있죠. 여기 시그널 줬잖아요. 요렇게 내린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30분 봉에서 시그널 줬어. 시그널 줬으면 요 시그널 박스 딱 가격 쳐놓고 보면은 내렸다가 테스트했다가 성공 못하고 박스 안으로 못 들어가고 찢어져서 내리면 내리나 보다. 그래서 찢어져 내리죠. 그 내리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다음에 처음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어요. 얘가 요거가 익스텐드예요. 요거 익스텐드야. 그러니까 요 자리, 여기까지, 요거 이상, 요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상투짜리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깨나 안 깨나 봐야 되고 그저께 제가 요 자리 깨는지 보라고. 요 자리 깨면 깼죠. 테스트하고 깨서 지금 여기 걸렸죠. 테스트했던 자리. 요거 치고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으면 가는데 못 가면 찢어지기 쉽죠. 그래서 트레이딩 레인지 마크를 이제 제가 해서 올려드릴 때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요런 거 이제 한번 쭉 찢어서 이렇게 하면 시그널 줬죠. 시그널 주면 보통 외봉이기 때문에 시그널 좀 반등하거든요. 그럼 반등할 때 저는 익절에서 빼요. 익절에서 빼고 요 시그널 준 자리 찢나 안 찢나 보고 찢으면 찢고 나서 테스트해서 성공해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제 그걸 봐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여기 한번 그러니까 30분에서 하나, 둘, 세 번 치고 이렇게 네 번째 쳐서 올라갔으니까 이 자리를 깨는지 볼 것 같아요. 이 자리.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애매한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월봉 주봉에서 봤을 때는 진짜 조정 이제 끝나고 이제 갈라면 갈래 혹은 이제부터 베이비 원몰 타임 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요거 이거 채널 그려놓은 것도 제가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요 채널 안으로 그저께 들어갔는데 요거 유지되는지 보라고. 근데 못 들어갔다가 바로 내리더니 밀어서 내렸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면 걸려 있으면서 이제 깨면서 갈 건지 아니면 만약에 호재가 나든지 뭐 스키지가 난다면 얘가 지금 여기가 하이죠. 여기가 하이얼 하이죠. 지금 요 아직까지는 로얼 하이인데 이 로얼 하이가 이 하이를 뚫고 가서 하이얼 하이를 서웨어에서 칠 수 있는지 그거 치게 되면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면 이 위에 없잖아. 저항이 별로 없잖아. 근데 여기 또 메이저 저항이 될 수 있죠. 이 자리가. 왜냐면 스토리가 달라지는 자리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좌우지단간에 뭐 이제 소화 다 시켰거든 나 갈래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마이클 미너빈이 왜 제가 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보는 방법 저한테 10선 40선 그 사람은 월봉으로 10선을 봐요. 월봉으로 10선을 봐요. 그래서 월봉으로 10선을 보는데 지금 딱 하나만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다 또 지워가지고 월봉의 10개월 선 위에 있어요. 이게 아직 이거를 뚫고 여기 지지 받으면 402 여기 402.74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지지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려면 한번 힘있게 쳐서 끌어당겨 줘야 되죠. 끌어당기면서 이 채널 위로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채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나오든지 그렇게 되면서 플러스 또 하나 보는 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켓 브레스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야 가는 거라고 봐요. 확인이 되어야 되죠. 여기 이거 100 이상 제가 이거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죠. 이 100 이상으로 이렇게 치고 100 위쪽으로 뚫고 올라와 줘야 된다고. 아직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큰 조정이 이렇게 왔을 때 마이너스 100 이하로 이렇게 한번 칠 정도로 이런 조정이 오죠. 그러고 나면 이 100 이상으로 이렇게 쳐주는 게 이렇게 100 이상으로 쳐주는 게 와야 돼. 여기도 올라와 줬는데 올머스트 줬는데 여기서 딱 한번 거의 비슷하게 쳤는데 이게 페이크였던 거예요. 100 위로 못 올라왔죠. 근데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이렇게 100 위로 올라와서 장 전체가 제가 왜 조정할 때는 섹터 로테이션 하다가 다 같이 손잡고 내려온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다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갈 만한 그런 마켓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환경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게 이제 요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100 위에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100 위에 올라와 주면 100 위에 올라왔다가 이 마켓 브레스들 이제 섹터 하면 돌면서 다 치고 올라갔다가 또 순서대로 막 섹터 돌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렸다가 조정받고 기준선을 잡을 수도 있고 이걸로 볼 수도 있고 뭘로 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 자기가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거 보는데 이게 이렇게 딱 쳐주고 나면 그 다음에 눌리면 산다. 그러면 트렌드 자체가 바뀐다. 일봉에서.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이격이랑 낙폭과대는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왜 가끔 아유 난 여기서 그냥 사유 하면서 살 때 있죠. 그런 게 이제 이런 이렇게 막 팍 찢어지면은 낙폭과대로 이거 못 가도 8일선까지는 가겠지. 그거는 PPO 있는 거구나.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맥스로 해. 이쯤 보고 뭐 이런데 이렇게 그 왜 제가 거기 무서워서 어떻게 사요 막 이런데 그냥 저 사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막 공중공중 떨어지죠. 공중공중 갭을 하나 둘 셋 만들고 떨어지죠. 그럼 사실은 갭 아래 갭 3개 만들면 무조건 사요. 일단은 왜냐면 마지막 갭 세 번째 갭 같은 경우는 90%가 바로 메꿔져요. 보통은 개별주는 모르겠고 지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갭은 메꿔지겠지. 그런데 이 또 갭 메꿔지는 자리가 보면 8일선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낙폭과대 생기면 8일선, 그리고 8일선 클레임하면 17일선, 클레임했다가 이제 30선까지, 얘는 30선까지 갔지만 보통은 17선 맞고, 이렇게 여기처럼 17선 맞고 떨어지거든요. 17일선 맞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17일선 갱신하면 31선까지 간다. 뭐 이렇게 보통 PPO를 볼 때 그렇게 봐요. 이제 PPO는 이렇게 낙폭과대가 이렇게 생길 때 PPO라는 걸 이렇게 보면 이 빵에서 빵이 뭐냐면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에서 주가가 이만큼 떨어진 거. 이만큼 주가가 떨어졌죠. 이게 이만큼 다이버전스가 생긴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컨벌전을 이렇게 하죠. 여기 이렇게 영선에 붙은 거. 이런 컨벌전 구간이 있고 나면 다이버전스를 해요. 다이버전스를 하죠. 그 다이버전스가 뭐예요? 추세. 이거는 수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나서 컨버전을 이만큼 했죠. 보통 컨버전 하는 구간이 추세가 다 끝난 다음에 꽤 걸려요. 한참 있어요. 보통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여기까지 봐야 되나? 15개 한 3주? 뭐 이렇게 그리고 한 번 외봉으로 올랐을 때는 보통 10개, 11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도 보면 항상 그래서 이제 주봉이 중요하다라는 게 주봉이 저번 주 봉에 밑을 찢느냐 안 찢느냐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 번 올라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보통 요 정도 컨버전 구간을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만든 주봉보다 마감이 높게 끝나냐 낮게 끝나냐. 그래서 이 주봉 그러니까 주봉의 그 봉의 끝자리가 저번 주 봉보다 엔딩이 높느냐 낮느냐 이제 그걸 갖다 보는 게 이제 일봉에서의 컨버전 구간이 그러니까 한 번 오르고 컨버전 또 한 번 오르고 컨버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한 번 오르고 컨버전 한 번 오르고 컨버전 한 번 오르고 컨버전 한 다음에 시그널 줬죠. 이렇게 시그널 주고 다시 컨버전 하고 시그널 줬는데 이 시그널 위쪽으로 못 가면서 찢으면서 하락. 그러면서 다시 다이버전스. 이게 제가 사실은 차트 뭐 스토캐스틱, MACD 막 이런 거 이평선 뭐 이런 거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볼륨도 알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차트에 대해서 뭐 지금 다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나서 굉장히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이 컨버전과 다이버전스를 이해하고 나서 이게 뭐냐면 컨버전이 뭐냐면 뭐 위크업 채널에서도 패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스프링 이거 뭐 여기 맥스 세일 하고 다시 데드캣 바운스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라스트 세일 뭐 이렇게 라스트 세일 오브 서포트 뭐 이렇게 해갖고 하고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제 트레이딩 레인지를 잡는 거 트레이딩 레인지라는 거 자체가 뭐냐 컨버전 추세가 상승으로 생기고 나서 컨버전 하고 나서 다시 상승하고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거를 이제 이해한 다음에 이 컨버전 할 때 볼륨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컨버전 후에 볼륨이 터지면서 방향을 어디로 잡았느냐,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해하고 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막 다 이제 꼭지고 뭐 남들이 다 꼭지라고 할 때 아직 깨지지 않았으므로 나는 버틸 수 있거나 나는 익절을 하면서 다른 구상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여유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CJK님 답이 됐나요?